내일 원자력 사고 나면 체르노빌처럼 되나요? 넷플릭스에 체르노빌 드라마가 나왔어요. 체르노빌은 약 35년 전에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다룬 드라마예요. 15부작이라는 짧은 드라마의 모든 내용을 담아야 했기에 재구성을 해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길 전반적으로 꽤 현실적으로 잘 구성되었다는 평이 많아요. 그래서 1화에 나온 소방관처럼 노심에서 나온 파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35년 전의 사고가 내일 일어난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렌트겐과 같이 쓰는 용어가 달라요. 방사능의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요즘에는 시버트를 써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재미없죠? 당시 구소련에서 쓰던 원자로는 RMBK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자로와 다른 종류예요. 예를 들자면 핸드폰도 삼성, 애플과 같이 나뉘는 것과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와 iOS 두 가지 버전이 있듯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구동되는 시스템이 달라요. 체르노빌의 원자로는 원자로 운영에 중요한 물질로 흑연을 써요. 하지만 흑연에 불이 붙으면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서 요즘 원자로에는 다른 재료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흑연 대신 물을 쓴답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자로는 BWR로 우리나라 원자로와 다른 방식이에요. 후쿠시마 원자로는 뚜껑이 약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소 폭발로 뚜껑이 날아가 버리면서 방사능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나라 원자로의 경우 설계도가 다른데 수소 폭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 잘 결합기 등의 장치가 들어있어요. 원자로 최적이 후쿠시마보다 5배 크게 설계되어 있어 수소 폭발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고 했어요. 이전에 일어난 원자로 사고에 비해 우리나라 원자로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말은 알겠는데 사고가 나면 체르노빌 드라마에서 봤던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요? 드라마를 보면 체르노빌 사건 당시 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시켰던 장면이 나와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하였을 때는 너무 늦었던 거지요. 다행히 현실은 달라요. 35년 전에 비해 정보 전달 체계가 많이 발달했어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당시 바로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일본 정부에서 많이 숨기기는 했지만 사고가 일단 나면 대피해야 한다는 정보는 빨리 나와요. 제가 아는 분도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날의 바로 다음 날에 일본 출장을 가야 했던 적이 있어요. 일본 측에서 바로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로 사고 발생 시 이전 체르노빌 때랑은 다르게 현재의 국민은 소식을 거의 바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른 채 정부의 지시만 기다리면 이전과 다를 게 없어요. 원자로 사고 뉴스를 본다면 일단 우유를 잡고 대피하세요. 우유를 마시면 혹시 모를 갑상선암에 대한 대책이 된다고 해요. 대피 후 다시마, 파래 미역을 먹는 것도 좋다고 해요. 만약 당장 멀리 대피가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납, 콘크리트 건물로 도망가세요. 방사선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이래요. 요즘에는 원자로 사고를 대비해서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가상현실에 사고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현실에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컴퓨터에 보여줘요. 과학이 대단하죠? 과학계에서 사고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우리도 안전하게 원자력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요.